이제 본격적으로 V-Ray 렌더러의 옵션들을 손을 대 볼 건데요. F10이라고 말씀드렸죠. F10 단축키 F10을 누르시면 렌더링 옵션을 손대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롤오버되는 부분의 내용, 숫자도 많고 영어도 많고. 여기서 겁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V-Ray Max를 다룰 수 있게 된 계기는요, 정말 제가 공부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는데 책을 보고 하다가 여러 번 포기했어요. 저도. 그리고 책을 보고 제가 공부했으면 배울 수가 없었어요. 아는 형님이 맥스 교수이신데요, 애니메이션도 가르치시고 맥스도 가르치시고 뭐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형님한테 이제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형님이 이걸 가르쳐 주실 때 옵션, 나도 솔직히 다 모른다. 이 옵션 7만 가지가 있답니다. 7만 가지. 뭐 그것도 뭐 세부 옵션이 아닌 대략적인 옵션만 7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알겠냐. 너는 인테리어를 하는 놈이니까 너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네가 써보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네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그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 형님 딱 말만 믿고 그것만 건드려서 결과물을 냈는데 큰 궁금증 없이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제가 책을 사서 봐도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읽는다기보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저를 믿으시고요. 제가 손대라는 옵션만 손대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요.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요.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자, 프레임 버퍼부터 가는데요. 체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웃풋 부분, 이 부분은 내가 뷰포트를 볼 때의 사이즈입니다. 출력을 할 때의 사이즈죠. 자, 1024-768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할 것이냐.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내가 입력을 시켜도 되고요.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체크하라는 부분 하시고 하지 말라는 부분 안 하시고, 그 다음 글로벌 스위치 가셔가지고요. 기본 조명을 끌 거다. 디폴트 라이트 잊지 마세요. 디폴트 라이트 해준다는 거. 자, 디폴트 라이트는 라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시가 되는데요. 디폴트 라이트 선택을 해주라고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강좌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자, 안티 알리안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요,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형태의 정확도, 형태의 계단 현상, 형태를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댑티브 서브디비전부터 픽스드까지 있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퀄리티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렌더 타임이 느려지고요. 우리는 그냥 어댑티브 서브디비전만 해도 사실 퀄리티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들쑥날쑥한 건데 디테일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신다. 렌더 타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어댑티브 서브디비전 하시면 되고요. 저 위에 것도 설명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책 교재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 이유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에어리어 하셔도 되고요. 캔멀룸이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캔멀룸. 자, 캔멀룸은 인테리어에 많이 쓰고요. 에어리어는 외부에 많이 씁니다. 건축물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댑티브 서브디비전 이미지 샘플러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외곽선의 안티 알리싱을 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입력시켜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더 부드럽게 만들어라 하는 수치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손대지 맙시다. 일단은 뒤에 설명도 나옵니다. 렌더링 하면서. 자, 그리고 GI라는 부분 매우 중요한데요. 선택 하나로 끝납니다. 중요하지만. 자, 그리고 엔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바운스라는 거는 세컨들리 바운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프라이머리 바운스에는 이러디언스 맵을 사용합니다. 렌더 타임 좋고요. 퀄리티 괜찮고요. 그리고 세컨들리 바운스에 QMC를 씁니다. 자, 이 부분도 참 애매한데요. 강사님마다 다 틀리고 책마다 설명이 다 틀려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고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 많아요. 제가 써보니까 이게 가장 좋더라라는 부분인데, 자, 담배 한 대 피면서 천천히 가봅시다. 자, QMC라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 뭐 새로 쓰시는 거 있죠? 그 뭐죠? 서비스 팩 2에는 블루투포스라는 게 있고요. QMC랑 같은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놓고 씁니다. 이 멀티플러는 손대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그게 없다. 쪽지 주세요. 제가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없진 않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1.5에는. 자, 이 부분도 픽셀에 관한 건데요. 그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습을 할 때는 베리 로우에다 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미팅 할 때는 미디움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치를 정하겠다는 커스텀 하시면 되고요. 자, 맥스 이 부분, 미니멈 이 부분. 맥스가 0일 때 1대 1 픽셀입니다. 우리 그 픽셀이라는 거 아시죠? 컴퓨터가 연산해서 화면을 출력하는데 1024768에 1대 1 픽셀, 위에서 숫자를 정했잖아요. 몇의 사이즈로 할 거다. 1대 1 픽셀이 0일 때 1대 1 픽셀입니다. 미니멈과 맥스는 2칸 정도 차이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그러면 1, 0 이렇게 2칸이죠. 이렇게 2칸 정도 차이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런 줄 알아야죠. 자, 하이로 하면 3칸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2칸이 차이 나는 게 가장 적당. 요게 이제 렌더링을 몇 번, 얘가 이제 몇 회를 이렇게 해요. 보관을 해가면서 3칸 차이 나면 3번 하고 4칸 차이 나면 4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미니멈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요거는 이 두 개의 픽셀을 한 개로 계산을 해서 약간 이제 면이 거칠어지겠죠, 조금씩. 그런 차이입니다. TV 뭐 명품 뭐 광고할 때 뭐 픽셀 사이즈가, 픽셀 크기가 작아가지고 뭐 더 선명한 TV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픽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스를 전혀 모르신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놓친다면 꼭 가르쳐 주시고요. 자, 이 디테일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손을 대볼 건데요. 이 부분을 키시면 렌더 타임은 뭐 몇 배가 길어져요. 특히나 뭐 좀 복잡한 게 있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키보드 자판처럼 들쑥날쑥한 게 여러 개가 막 쫙 있다면은 디테일 요 부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해주시면 그 들쑥날쑥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렌더 타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나머지 손대지 마시고요. QMC 부분, 이 부분도 선명도와 또 빛에 반사되는 그 보관, 빛이 이렇게 난반사될 때 그 빛을 몇 회 정도 계산을 해줄 거냐라는 것들 손대지 맙시다. 자, 커스틱스 빛이 투가 돼서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하는 거 손대지 말고요. 인발라먼트라는 부분, 자, 온 해줍니다. 제가 손대라는 부분만 손을 대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테리어 하실 때는 하얗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인발라먼트가 뒤에 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자,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QMC 샘플러 노이즈에 관한 겁니다.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컬러 매핑이라는 부분,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너 멀티플라이, 이거. 자, 가장 다이나믹하게 위쪽이고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한 보관이 되는 게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요 레이나드라는 부분하고 이 라이너라는 부분 두 가지를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명도 대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픽은
다이나믹한데 반해서 빛 조절을 잘못 쓰면 타는 게 생기고요. 약간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타면 이제 번벨루라든가 이런 거 수치를 손을 대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카메라 부분 이렇게 뒷부분은 크게 손댈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세팅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건데요.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제가 손대지 말자고 얘기했고요. 손대야 되는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손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인들이 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긴다거나 이것도 손대보고 싶다 할 때는 벌써 본인들은 벌써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상태로 작업물을 내시다가 조금 손대고 싶어 한다.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손대지 말자는 부분, 손 안 대시는 분들도 있고요. 손 대시는 분들도 있는데 퀄리티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미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